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정말 오랜만에 공기는 향기롭고요. 새소리는 정말 아름답게 들립니다. 꽃들도 보이고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예도는 이 엘랑빗달을 느끼면서 이제 한편의 강의를 엽니다. 진정으로 매력적인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예도의 삶의 철학, 재생 목록에 가면 한 50편 정도 있죠, 그죠? 그런데 예도의 첫 번째 연애학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된 철학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예도가 또 외부 강의도 나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뭔가 전철 안에서 생각한 주제가 매력적인 인간이 되려면 정말 재미있죠, 그죠? 이 강의가 특히 젊은이들의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존재의 용기를 줄 수 있는 파토스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들어갑니다. 재밌겠죠, 그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그것도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다리가 당연하게 통용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조차도 이 자본주의 사다리를 인정하는 대화 속에서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친구가 갈리고 그리고 그들의 놀이 문화가 달라지는 그런 사회, 그리고 SM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점점 발달해가는 이런 공유 문화, 그죠? 여기에서 모두가 다 소비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매력적인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착각은 그죠? 모든 인간이 하고 있어. 마치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호기심에 빠진 자가 어떤 세인의 모습을 보이는지, 그죠? 날마다 새로운 것을 쫓아가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존재 가능은 생각하지 않는, 낙관적으로 타자들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끊임없는 인정투쟁 속에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는 이런 자들. 그래서 이러한 공유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진들, 좋아요 개수,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흉내내기, 이런 것들이 그냥 지배적인 어떤 기호들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월감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가장 공허한 역사 속에서 가장 공허하고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행을 느끼는 이런 존재론적 불안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자칭 매력 있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자죠. 그죠? 끌어당기는 힘인 거예요. 예도는 오늘 특히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자라는 그러한 철학적 사유를 갖고 이 사유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 그리고 로마 철학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인생관을 통하여 프리드리히 니체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존재의 용기, 여러분들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재미있죠, 그죠? 정말. 그래서 나는 매력적인 인간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죠? 자본주의 사다리를 인정하면서 또한 가장 열등감에 빠져 있는 인간이기도 한 거예요. 이 사다리를 박살내면서 사랑과 우정의 관계에 들어가는 자는 정말 소수인 거예요. 정말 개탄스러운 시대죠, 그죠?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존재의 용기를 얻어서 이 사다리를 박살내고 에로스와 우정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모방을 통하여 나오는 게 아니야. 타자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나의 얼굴을 그런 방식으로 뜯어고치고 그리고 외적인 것만을 치장해서 진정으로 매력적인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걸 허용하죠, 그죠? 물론 운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건 정말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진정으로 매력적인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매력적인 자는 스스로를 창조하는 자야,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리고 자연학 1권 8장 형이상학 9권 6장 등등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자, 그래서 거기에는 존재 가능태가 있지 않는 완전한 현실태, 그래서 정말 삶 자체가 행복한 자,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자, 그는 자족하는 자야. 이 자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운동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자족의 상태, 엔텔레케이야, 완전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인 거예요. 이런 자만이 진정으로 매력적인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자가 될 수 있는가? 자족적인 자가 된다는 게 뭔가? 그러면서 특히 키케로,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이런 로마 철학자들에 의하여 진짜 매력적인 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니체의 사유에까지 도달하겠습니다. 먼저 매력적인 자는 모방을 중단하십시오. 타자의 욕망을 좇아서 타자의 인정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타자들의 인정이 나쁜 거냐?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 자는 이것을 통해서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에로스와 우정, 필리아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그 친구를 만나고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함정이야, 여러분. 응?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런 자가 궁극적으로 행복한 걸 봤어. 거기에는 반드시 균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균열이 일어나고 허무감이 일어나고 고독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호기심을 찾아다니는 자기의 본래적 존재 가능은 잊어버리고 남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남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자는 결코 매력적인 자가 아닌 거야. 되게 SNS나 그죠? 특히 뭐 다양한 사진을 보고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걸 흉내내면서 자기가 매력적인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밤에 혼자 있을 때, 자기의 내면을 직면했을 때 왜 그렇게 외로워하고 공허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을 생각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초라한 자라고 느끼는지. 여러분, 자본주의의 정점의 사다리에 있는 자는 행복하다, 그죠? 자본주의가 가르쳐주는 빠롤이죠, 그죠? 이런 기표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르려고 하고 일평생 거기에 오르는 자만이 사랑과 우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남이 하는 대로, 그리고 그런 모습대로 나를 바꾸면 나는 매력적인 자가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자들에 의하여 소비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공허해지면 또 다른 대상을, 또 다른 오브제 R을 쫓아다니면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이런 자들은 끊임없는 결핍을 견디지 못해서 행복을 구걸하고 사랑을 구걸하고 그리고 우정을 구걸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모방의 행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의 세계를 가꾸십시오. 자기의 철학, 자기의 길, 자기가 스스로 고독 속에서 창조하지 않은 모든 것은, 소화하지 않은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일평생을 살면서 나의 세계를 단 한 번도 구축한 적이 없이 타자의 욕망을 쫓아다니면서 일평생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강하지 않으면서 강한 척하면서 센 체하면서 자기의 무의식에 직면했을 때는 허무감에 빠져서 비굴한 비열한 감정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가 주는 환상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사랑을 소유하면, 좋은 친구를 만나서 우정을 소유하면 그 타자가 갖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과시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빈 껍데기의 엘리트주의, 그리고 빈 껍데기의 기표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붙잡고 일평생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질문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성공한 자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환상으로부터 그죠?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은 오르지도 못하고 꿈만 꾸다가 생을 마감하는 자들, 이런 모든 모방, 이런 모든 환상, 이런 것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내면을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족하는 자가 가능태가 없는 완전한 현실태, 완전태, 순수 존재에 이른다고 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볼 때, 그죠? 자족하는 자는 누구냐? 좋은 대학을 나오는 자냐? 좋은 직업을 얻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냐?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타자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월감 속에서 행복을 찾는 자 역시 많아. 그러나 어느 순간 곧바로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것에서는 행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가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니 행복이 있겠어? 사랑하는 자에게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확인을 통하여 행복을 얻을 수 있죠. 그죠? 우정을 나누면서 친구의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어. 이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타자가 갖고 있는 그것이 내가 거기에 귀속되었다라고 나의 것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에 가장 강력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방을 멈추고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서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성찰하시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십시오. 끊임없이 정진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가꾸어 나가십시오. 이것이 없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의 내면이 강한 자, 성찰을 통하여 고전으로부터의 배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세계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자, 꿈꾸는 자, 그러나 오만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스스로 자기 자신에 직면했을 때 자족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진정 강한 자야. 이 자가 진정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진 자야. 이 자가 진정 이디오싱크러시를 가진 자야. 모든 매력은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자본주의가 앗아간 이 가치를 되찾으십시오. 타자가 매긴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최소한 그 가치가 나의 삶으로 소화될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성을 갖고 성찰하십시오. 이 과정이 없이 곧바로 타자가 하는 대로 행동하고 모방하고 흉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잠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균열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들어가서 그 내면을 성찰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 진정으로 내면이 강한 자, 내적으로 충만한 자, 그래서 타자로부터 자기의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자,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자. 타자와 나는 함께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거기에는 나와 타자를 나누는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경계를 존중하는 자, 모든 관계 속에서 빈 공간을 창조하여 새로운 힘의 의지를 각인하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 이 자가 정말 강한 자인 거예요. 이런 자는 자기의 경계를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타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자야. 타자의 인정에 의하여 행복함을 얻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족하면서 스스로에게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 그러나 타자를 관용을 갖고 웃으면서 인정할 수 있는 자, 타자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관계성 안에서 빈 여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초연함과 그리고 때로는 용기와 때로는 관용을 가질 수 있는 자, 때로는 물러나서 자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매력적인 자인 거예요. 이런 자는 타자들의 인정을 그리고 타자들의 승인을 타자들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철학하는 자는 매력적인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되게 오늘날 철학도 자본주의화 돼서 희한한 철학 강의와 희한한 철학책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지식도 흉내내고 남이 하는 대로 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가 주는 가스라이팅을 파괴하십시오. 그리고 고전을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음악을 통하여,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을 통하여 나의 가치를 창조하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전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예술로부터 배워야 되고 그리고 위대한 사상과 종교 고전과 그리고 다양한 텍스트들로부터 그리고 전통의 영양사로부터 배워야 되지만 그 배움 속에서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나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 이런 내적 성찰이 없는 자, 내면이 강하지 않는 자는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타자가 어떤 것을 해주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강화시키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자기의 궁극적 행복을 타자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세계를 창조하는 자야. 여러분 생각해봐. 되게 현대인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친구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의 가진 것이 뭐 나의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저런 사람도 알고 있어. 이런 노예적인 사고에 빠져서, 그죠? 어느 순간 비교하게 되고, 사랑을 하면서 애인한테도 비교하게 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어도 나는 점점 더 이상한 고독에 빠지게 되고 외로워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균열 지점을 왜 발견하는 거야? 에로스를 나누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인간은 자웅동체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섹스를 하더라도 주의쌍성을 나누고 나서 금방 자기 자신의 실존으로 돌아와. 그 돌아온 가운데서 또 다른 분리를 겪어내야 되는 게 인간인 거야. 결국 두 세계가 만나서, 그죠?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지만 또다시 경계를 인정해야 되는 관계인 거야. 그리고 결코 이런 소유를 통하여 이 사랑하는 자들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결국은 자기 세계로 돌아와. 대화를 통하여 보완하고 용기를 주고 타자로부터 자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은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타자의 세계가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함정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오히려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친구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내가 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나의 내면을 강화시키고 나의 미래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응원을 보내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래서 동반자의 관계, 연인이지만 친구와 같은 관계, 진정한 친구의 관계는 결코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그러면서 아름다운 대화를 통하여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아니겠는가. 결국은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에로스를 만나든 아니면 필리아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타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궁극적인 행복은 결국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야. 이걸 명심하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그 고독을, 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에 보낼 수 있는 자, 궁극적인 행복을 타자에게 맡기지 않는 자, 나의 경계를 소중히 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정말 강한 자야. 이런 자가 내면이 강한 자야. 이런 자가 정말 매력적인 자야. 이런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타자의 경계를 인정하면서 타자의 목소리에 경청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창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창조를 향하여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치, 소비와 소유를 통하여 매력 역시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지점에서 곧바로 고독에 직면했을 때 정신병과 같은 분열증을 일으키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지 못하고 도피하는 이런 비열한 인간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자괴감에 빠지죠. 그죠? 무엇을 하든 나의 세계를 사랑하십시오. 스스로 창조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서로 창조하는 자. 친구의 우정을 나누더라도 서로의 길을 창조하는 길로서 변화시키면서 그리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때로는 관용된 웃음을 갖고 서로를 향하여 진정한 용기로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결국 경계를 인정하는 자라야만이 사랑을 할 때 진정한 주의상스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우정의 주의상스 역시도 이런 인정이 되었을 때 그것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의 빈 공백을 만드는 그 강력한 힘을 긍정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자들 타자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스스로의 세계, 나의 세계에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가치를 내 스스로 매기면서 자본주의 가치를 뒤집어서 나 자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 역시도 곧바로 또 다른 오브제 R을 찾아서 옮겨 다니면서 호기심에 빠져 자기의 본래적 존재 가능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고독의 시간을 단 한 번도 내지 못하는 이런 자본주의 동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한 진정한 사랑은 거리감으로부터 나오죠. 그죠? 진정한 우정 역시도 거리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거리를 통하여 나의 세계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강화시키는 시간을 갖지 않는 자는 에로스도 필리아도 사랑도 우정도 결코 가치 있는 질로서 변형시켜 나가지 못하는 정체된 상태 안에서 그런 관계는 금방 불행으로 기결될 거라고 하는 것. 니체가 가르쳐준 대로 스스로 창조하는 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자족하는 자예요. 다양한 로마 철학자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이런 용기 있는 자만이 타자의 경계를 인정하면서 자기의 경계를 가꾸어 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에로스를 통하여 경계가 잠시 머물러 허물어지고 하나의 세계가 된 것처럼 느낄 때에도 그 절대지는 엄청난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의 고독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세계를 창조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모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소화하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런 자만이 진정으로 매력적인 자, 그리고 자본주의 가치들이 매겨놓은 그 모든 사다리를 향하여 뻑큐를 날리면서 자기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사람들은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도 통용되는 고대 그리스 철학과 로마 철학, 그리고 니체가 가르쳐준 네 가치를 네가 먹이면서 살아라. 너의 삶의 생성에 너의 존재를 너 스스로 각인하라라고 하는 이 목소리는 바로 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에서 창조하는 자가 될 때 타자의 경계 역시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자가 예도는 21세기에도 진정 멋진 자, 자본주의 사다리에서 높은 자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가장 매력적인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아는 자, 그래서 타자들 역시도 정말 가장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비싼 스포츠카는 없어도 나에게 당장 저 빌딩 숲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정말 멋진 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자, 그런 일에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누구의 행복에, 누구의 박수 소리에, 누구의 욕망에 의하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타자의 눈에 의하여 나의 행복을 넘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타자에게 나의 궁극적 행복을 넘기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의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자라야만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도, 우정의 관계 안에서도 그 만남을 통하여 타자를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찰해 보시고 진정으로 매력적인 자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